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령입니다. 지난 9월 26일 날 엊그제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제20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6년 동안 독일을 통치해온 앙겔라 메르켈 수상의 후임자를 뽑는 그런 선거인데,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두 차례 영상을 준비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독일 총선 관련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일의 선거제도, 투표제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4.15 총선이 완전히 부정선거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이제 독일 기본법, 헌법에서는 자, 국가 정체성을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컨대 독일은 민주국가여야 되고 법치국가여야 된다. 자, 이를 위해서 또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이와 같은 국가 권력은 국민들에 의한 투표, 선거 이런 걸 통해서 반드시 행사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란 나라가 이 선거 자체를, 투표 자체를 얼마나 진지하게 아주 투명하게 여태까지 쭉 이끌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컨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에서는 자, 이게 투명성이고, 그 다음에 한치 오차도 없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제일 먼저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선거인 명부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되고,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투표한 투표수가 일치를 해야 되고, 이런 집계 절차, 최초의 첫 단추를 이제 가장 중시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고, 그 다음에 행여나 무슨 이 전자개표기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연방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모든 거는 다 수개표를 한다. 그야말로 산수를 한다. 디지털로 무슨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자, 그와 반해서 우리는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로 한다 하면서 온갖 부정과 사기를 다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은 이제 총선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에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연방의회 선거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 어제 이제 거의 완벽한 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서도 간의 지역 간의 투표 성향,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과연 누가 어떤 후보자가 수상 선호도에서 이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지, 또 능력을 평가받고 있는지 이 얘기, 그 다음에 향후 앞으로 벌어질 연정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당 지지 성향, 그리고 독일 총선으로부터 과연 우리가 뭘 배워야 할 건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독일 분데스타그 연방의회는 자, 베를린에 있고, 자, 국민들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되는데 임기는 4년이다. 그러면서 입법 활동을 하고 연방 정부도 통제하면서 연방 예산을 이제 확정한다. 또 여기서 수상을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9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구가 299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례대표를 299개를 뽑는데, 그러나 요번 20대 의원들 총 토탈 해보면 이제 735명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137명이 자,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137명이 더 많은 숫자 의원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한마디로 추가 의석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고, 추가 의석과 이제 균형 의석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그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자, 독일에서는 이제 유권자가 두 표를 행사한다. 첫 표는 이제 지역구에서 지역구 후보를 뽑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당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각 당에다 투표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독일의 추가, 자,
모든 정당 의석 배정은 이제 제2표에 의해서 행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자 A라는 정당이 유권자로부터 제2표로부터 40%를 획득을 했다 하면은 총 의석 중에 40%는 무조건 A당으로 가야 된다. 근데 A당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제 내가 그 40%에 해당하는 예컨대 100석이라고 칠 때 자 40석을 확보를 했는데 우리 16개 주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과연 누가 이 40% 획득하는데 영향을 미쳤는가? 기여를 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산정을 해서 그럼 예컨대 저 A라는 그 바덴비에텐베르크 주에서 10%를 커버했다 하면은 내가 확보한 40석의 10%는 무조건 A 주에 주게 되죠. 바덴비에텐베르크 주에 주게 돼 있다. 바덴비에텐베르크 주에 주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0석을 확보했고 10석을 바덴비에텐베르크. 그런데 실제로 제1표에 의해서 바덴비에텐베르크에서 이제 당선된 저 1차 저 1표에 의해서 그 지역구 대표들 선출된 그 최다 그 과반수에 의해서 선출된 그 지역구 대표들이 예컨대 무슨 훨씬 더 그 할당된 숫자보다 그 늘어난다면은 예컨대 40석에 10%면 4석이고 훨씬 그 더 늘어난 10석을 예컨대 확보를 했다면 자 여기서 4를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6 자체가 이제 추가 의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균형 의석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 추가 의석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 페어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왜 지금 현재 유권자의 40%가 A당을 저 지지를 했는데 그럼 40%만 가져가야지 왜 플러스해서 더 가져가냐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왜 40석만 가져가지 46석을 가져가느냐. 이제 그래서 그 6석에 해당하는 추가 의석만큼 이거를 이제 다른 그 정당한테도 나눠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균형 의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방의회 선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제 페르소날리지erte Verhältniswahl 해서 자, 1표는 다수결 선거다. 그러니까 자, 지역구 선거를 하는데 제일 득표를 많이 한 사람이 이제 그 의회 진출하고 그 다음에 자, 제2표는 정당별 투표인데 자, 여기에 따라서 정당에 주어진 그 배분에 따라서 비례에 따라서 이제 정당 의석이 결정된다. 이래서 성격 자체가 페르소날리지erte 인물도 보고 그 다음에 Mehrheitswahl, Verhältniswahl 이런 성격을 띈다. 자, 유권자는 6,040만이고 요번 투표 참여율은 76.6% 지난번 총선 때보다 0.4%가 올랐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8세 이상 유권자는 1표, 2표를 행사한다. 아까 얘기대로 제1표는 지역구 대표를 선출하고 그 다음에 제2표는 정당 지지를 한다. 그래서 요번에 그 47개 정당이 지금 이 후보자를 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한다. 그거죠. 그래서 각 정당은 자, 제2표, 그러니까 유권자의 제2표를 그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란데스리스트라는 것을 이제 만든다. 이제 그런 얘기죠.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의석 할당할 때 이제 그 슈페아 클라우즈를 해서 이제 금지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그 조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는 제2표에서 5% 이상 획득을 해야만이 이제 전부 정당 의석 할당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제 지역구 3석 이상을 획득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만다츠 클라우즈를 해서 자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에 지금 여기 해당되는 것은 바로 링케 좌파당인데 요번에 이제 전부 집계를 해봤더니 제2표 그 득표율이 4.9%밖에 안 된다. 그 좌파당이. 그러나 그 지역구에서 3석 그 당선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 기시 이 사람이 트레퍼 케피닉 베를린 여기서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게진네 레츠 이 사람이 그 리히텐베르크 베를린에서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제른 펠만 이 사람은 라이프치히에서 1등을 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없었으면은 링케가 좌파당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5% 5% 휴어드 클라우즐 여기에 따라서 원내 진출 못할 뻔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링케라고 하는 건 옛날에 공산당 동독 공산당 후신 PDS 그 정당을 지금 이어받는 그 계보를 이어받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동독을 아성으로 했기 때문에 자 동독에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번에 3명의 직접 지역 대표자를 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외는 자, 이 SSW 해가 Südschleswigsche Adelweilerverband 이건데 이건 뭐냐면은 여기서 한 명이 이제 의회에 진출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슈테판 자이틀러 이 사람이 이제 덴마크 그 국경 지역에 예전부터 여기서 이제 덴마크 그 소수민족이 있는데 자, 덴마크 그 소수민족의 목소리를 의회에 낸다 이런 차원에서 자, 요 단체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5% 이상만이 그 진출한다 이런 조항을 예외 조항을 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코펜하겐 에클레로 그 당시 그 선언에서 그러니까 본 코펜하겐 그 선언에 따라서 1950년도 선언에 따라서 자 이와 같은 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 덴마크인이 한 명 물론 저 독일 국적이죠. 자 소수민족 그 대표 자격으로 원내에 진출했다. 그래서 정당 입장에서 볼 때는 제1표보다는 제2표를 훨씬 더 중시한다. 제2표에 의해서 정당 의석이 토탈 의석이 이제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고. 그래서 각 정당은 주의원 그 명부를 작성한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전부 그 의원 수가 이제 배정이 된다. 지역구를 빼고. 자, 그 얘기입니다. 이건 지난번 설명드린 건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이거죠. 브란덴부르크 주에 SPD가 이제 란데스 리스트는 이렇게 작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브란덴부르크 주 우리 SPD 대표는 1번서부터 자 여기 19번까지다. 자 그리고 우리 당이 이런 당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에서 우리 당 좀 찍어달라. 그럼 제2표에서 이제 SPD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전부 쌓여서 이제 전부 SPD 총 의석을 원내 의석을 확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지역구에서 당선된 모든 사람들 전부 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란데스 리스트에서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게 16개 주에서 SPD 입장에서 볼 때 브란덴부르크가 예컨대 이제 큰 기여를 했다. 예컨대 10% 기여를 했다. 그러면 SPD가 배정받은 총 의석 중에 10%는 브란덴부르크 오게 돼 있고 거기에서 자 직접 그 1표에 의해서 선출된 지역구 대표를 뺀 나머지 의석수를 요 번호에 따라서 전부 나눠가는 비례대표로 보충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역구에서 브란덴부르크가 예컨대 20석을 할당을 받았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10석을 됐으면은 그 다음에 남은 게 10석이기 때문에 이 10석은 1번서 10번까지 아리아나 패셔 여기까지 이제 전부 의회에 진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김동명이가 슈팀세틀 투표지를 받아 투표장에 들어가서 제1표를 A라는 사람을 찍었고 그 다음에 정당 투표는 A당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과정이 제가 찍었더니 이 A라는 그 후보가 이제 최다 득표자가 돼서 원내 진출하게 됐고 그 다음에 3번 이건 뭐냐면 A라는 정당이 예컨대 전체 제2표 중에서 40%를 차지했다 하면은 총 원내 의석의 40%는 무조건 A당으로 가야 되고 이 A당 의석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이제 A당의 그 지역구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을 전부 빼고 나머지 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전부 이것이 이제 비례대표로 전부 비례대표 란데스 리스테인에서 전부 골라서 이제 의원으로 원내 진출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가 끝났습니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 결과를 이제 집계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먼저, 시나 구 선거위원회, 약간 낮은 단계에서, 크라이스 차원에서, 크라이스 파일 아우슈스, 여기서는 제1표 집계를 결과를 한다. 집계 결과를 이제 정리를 한다. 그러니까 제1표에 따라서 누가 그 지역구에서 당선자인지, 이거를 이제 확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에, 상급 단계의 이제 위원회가 바로 란데스파일 아우슈스인데 이거는 주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주 차원은 이제 주로 제2표 집계 결과를 정리를 한다. 그래서 주 의석을 이제 확정을 한다. 그러니까 예컨대 주 브란덴부르크 주에서 예컨대 모두 10석을 우리가 SPD 10석을 할당을 받았는데 여기서 5석 지역구 대표자 빼고 나머지 5석 1번서 5번부터는 누구누구다 란데스 리스트에서 전부 이런 걸 확정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연방, 분데스와hlausschuss 이 차원에서는 이제 의원 명부 선거 이것도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지역구 이것도 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598명의 598명의 그 총 그 의석수를 이제 확정해서 발표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투표 끝났기 때문에 향후 일정은 이제 한 달 내, 그러니까 10월 26일이죠. 10월 26일까지 이제 원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분데스탁 이걸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룬게세츠 기본법 아티클 39조 따라서 그렇고, 그럼 수상은 언제 선출하느냐? 이거는 그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기본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자, amtierende Kanzlerin, 지금 앙겔라 메르켈이죠. 자, 앙겔라 메르켈. Auf Bitten des Bundespräsidenten verpflichtet ist, die Amtsgeschäfte so lange weiterzuführen, bis sie Regierungschef ernannt hat.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 연방 대통령청에 따라서 앙겔라 메르켈은 지금 현재 계속 직무를 계속한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연방 대통령이 새로운 노이에 레기오롱셰프인 이것을 임명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한 달 내에 임명하면 두 달 내에 임명하든 뭐 하여튼 그때까지 지금 그 기약은 없다. 그런 거죠. 지난번 그 총선 때는 무려 수상 결정하는데 171일이 걸렸다. 그러니까 한 6개월 가까이 걸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현재 그 그로서 코알리치온 SPD, CDU, CSU 이 두 당 간의 이제 그 연정 협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자, 수상 그 선출이 늦어졌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안 됐던 거는 그러나 저러나 이제 앙겔라 메르켈이 계속 수상을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일단 수상으로 선출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투표 결과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맨 좌측에 있는 그 CDU-CSU가 24.1%, 그 다음에 SPD가 25.7, AfD가 10.7, AfD가 10.3, 그 다음에 FDP 11.5, 그 다음에 링케가 4.9, 그 다음에 14.8, 그린은 8.7,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현재 지난번 그 총선에 비해서 그 새까만 색은 무려 8.8% CDU 그렇게 이제 손실을 받고, 그 다음에 그 SPD 빨간색은 5.2%, 그리고 녹색당 그 6.4% 초록색, 자, 이렇게 증가를 했다.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지금 이건 뭐냐 하면은, 자, 마지막, 그러니까 26일에 선거를 했기 때문에 9월 16일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SPD는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략 한 25%대 할 거다. 자, 정확하게 지금 25.7이니까 일치하죠. 그 다음에 그 운ion해서 CDU-CSU는 22%다. 그런데 이제 한 1% 정도 더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린은 15.9, 그런데 14.8이니까 여기다 한 1% 덜 받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래서 독일의 그 여론조사가 이렇게 그 정확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그 여론조사는 전부 조작이고 엉터리인데, 자, 얘들은 그 굉장히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민주국가입니다. 제대로 된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이게 뭐, 자, 25%, 24% 얻었다고 하는데, 자, 유권자 실제 그 투표수를 보면은 1195만, 1117만, 뭐, 이 정도 된다는 거고, 여기. 그 다음에 680만, 이런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거대 정당, 의회 진출하지 않은 정당들도 있습니다. 그, 프라이어벨라, 그 다음에 티어슈츠파르타, 여기 티어슈츠파르타 67만 명이다. 이게 티어슈츠는 뭐냐면 동물보호당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잠깐,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의석 그 할당을 쭉 해봤더니 지난번에 이제 생라귀 방식에 따라서 자, 이 디비조 전부 0.5, 1.5, 2.5, 3.5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당의 각 당의 그 득표수를 전부 나눈다고 그랬죠. 거기 따라서 이제 큰 숫자부터 전부 1년 번호를 매기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부 계산을 했더니 CDU-CSU 196, SPD 206, AfD 83, FDP 92, 39, 링케, 그린에 118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SSW 이게 아까 얘기대로 자 덴마크 그 소수 그 민족을 대표해서 그 슈테판 자이들러가 이제 진출했다 그런 얘기고. 자, 그런데 그럼 앞으로 원을 누가 구성을 하느냐? 제1당이 구성하느냐? 제2당은 아예 기회가 없느냐? 이제 그런 얘기 관련해서 자, 원칙적으로 1당이 하는데 그러나 법에는 자, 1당 니들이 해라. 이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2당도 제2위 정당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수 연정을 구성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2당이 여기 CDU, CSU 요 새까만 색인데 얘들이 자 SPD 건너뛰고 얘 근데 저쪽 건너가서 뭐 초록색하고 노란색하고 붙어서 야 우리 저 정부 구성하자 연정 구성하자 이래서 만약 다른 두 당이 할 경우는 자 이때는 그 CDU, CSU에서 수상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원칙 통상 제1당에서 이제 원을 구성해 왔다. 자, 이거는 이제 거대 정당들하고 지금 다른 정당들의 어떤 이 진출 그 이제 그래픽을 보여주는 건데, 자, 보시다시피 저 새까만 색하고 빨간색은 계속 서서히 이렇게 전부 조금씩 하향으로 그 지향하고 있다. 그 아래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 나머지 당들은 이제 서서히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사진이 재밌어서 지금 올렸는데, 요 하얀색 그래프는 이제 CDS-CSU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저렇게 꼭대기 있다가 점차 이제 내려오는데, 요번에 팍 떨어졌다. 이제 그러면서 화살별 표시를 했는데, 자, 이것은, 자, CDS-CSU 이것이, 자, CDS-CSU 이것이 이 여성 입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Eine Partei droht der Todeskuss 해가지고, 자, 이게 뭐냐면 지금 CDS-CSU한테는 자, 굉장히 그 위협적이다. 자, 죽음의 키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그 뭐냐면 이분이 이제 바로 그 녹색당 그 칸슬러 칸디다틴 그다음에 아날레나 그 베아복 그 여성인데 자, 이걸 풍자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이제 이렇게 그려놨고 그 다음에 요번 그 총선 결과 이제 동서독 지역 투표 성향을 그 비교를 한 그 그래프인데 자 지금 이제 맨 좌측에 있는 자 이 큰 것들이 웨스트에서 이게 서쪽 지역이고 자 오스트에서 이게 동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투표 성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자 보면은 자 CDU-CSU 새까만색 그 이 아무래도 서쪽이 이제 동쪽보다 좀 높다고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서쪽, SPD의 3인당은 서쪽이나 동쪽이나 뭐 금방 비슷하고. 그 다음에 요 AfD는 자, 이거는 자, Alternative Deutschland, 이거는 극우 정당이라고 그랬죠. 자, EU skeptisch, 자, 유럽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 다음에 난민 정책, 난민 유입 정책,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는데, 자, 이런 정당이 서쪽보다는 동독 지역에서 훨씬 높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 링케 좌파당은 자, 이건 동독 유권자들을 이제 많이 의존한 당인데 서독 지역보다 동독 지역이 월등히 높다. 그 다음에 녹색당은 서독 지역이 동독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이런 걸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계속 당 득표율 하락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거 뭐 마찬가지로 전부 떨어졌고, CDS-CSU는 동서독이 전부 떨어졌고, 근데 동독에서 더 많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SPD 같은 경우는 서독보다 동독 쪽에서 더 올랐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투표율인데, 동서독 그 투표율인데, 자, 먼저 올해 보면은 서독 지역은 79%고,
자, 동독적은 76%, 한 3%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난번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76대 뭐 73으로 약 한 3%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선 저 선거 참여율 이것이 이제 계속 큰 그 추세로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상 선호도 관련해서 지금 그 가운데 있는 올라프 숄츠, SPD 그 3인당 이 후보가 인기가 높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 그리고 올라프 숄츠는 과연 그럼 어떤 종합적인 평가를 받고 있느냐. 맨 위에는 sympathish 하면은 자, 뭔가 이제 끌린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세 후보 가운데 요 빨간색이 이제 올라프 숄츠, 빨간색이 올라프 숄츠고, 요 까만색이 이제 아르민 라슈트, 그리고 요 아날레나 베벅, 이게 초록색이 근데 제일 끌리는 사람이 이제 올라프 숄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글라우비어디스트 해가지고 그 믿을 만한 사람, 누구를 신뢰하느냐. 여기서도 올라프 숄츠가 제일 높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암마이스탄 자페슈탄 해서 자, 모든 그 국가 정책에 대해서 누가 제일 빠삭한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건 완전히 압도적으로 올라프 숄츠. 왜냐면 이 사람 비체 칸슬러, 자, 부수상이고 지금 피난스 미니스터,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현직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있는 건 암베스트인데 security 프로그램의 리즌. 그래서 장차 앞으로 닥칠 독일의 어떤 이런 문제점 해결 능력, 이걸 볼 때 마찬가지 여기서도 자, 이 빨간색 올라프 숄츠가 다른 후보를 앞서고 있다. 그래서 이제 수상 그 후보자 평가를 이렇게 보면은 자, 이 세 사람 가운데 단연 1위는 그 올라프 숄츠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자, 베베아퉁 대 파타이엔, 자, 어떤 정당을 이제 평가하느냐. 여기 보면은 이제 CDU, 그 다음에 SPD가 여전히 이제 그 플러스로 나와 있고, 그러나 CDU보다는 SPD 요 빨간색이 조금 더 높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전히 저 파란색 AfD, 이거는 자, 이건 별로 그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정당이다. 물론 뭐 인기는 10%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독일 전체의 그 어떤 이런 미래 독일이란 그 얼굴에 비추어 봐서 이거는 제대로 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독일 유권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르쿠스 즈웨더, 이 사람이 그 사진에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 그 CSU, 그러니까 CDU-CSU에서 CSU 그 당수가 이게 바로 이 사람인데, 즈웨더인데, 이 사람이 그 바이언 이쪽에, 그러니까 CSU, 크리스틸 소ци알 우니언 인 바이언, 여기 이제 저 당수인데, 여기 질문이 뭐라고 되냐면, 만약에 지금 요번에 CDU-CSU가 완전히 망쳤는데, 몽겠는데 완전히, 만약 수상 후보자를 이 양반을 했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68%가 맞아, 훨씬 더 나았을 거야. 그러니까 24점 뭐 몇 프로 이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30%까지도 갔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완전히 저 칸슬러 칸디닷 아민 라셰트 이거를 완전히 우리가 잘못 뽑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뒤집어서 하면은. 그 다음에 이 CDU-CSU는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75%, 무려 4분의 3이, 야, 이게 즈웨더가 훨씬 날 뻔했는데, 왜냐하면 두 사람이 그때 이제 누가 수상 후보가 좋은가 4월 달에 결정할 때, 그러나 CSU는 CDU에 비해서 무슨 게임이 안 되고, 아무래도 당력이 약하니까 이제 쳐질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대중에 대한 인기도는 이 마르쿠스 즈웨더가 훨씬 낫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연정 대안을 구성할 것인가? 자, 여기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먼저 그로서 코알리지온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CDU 까만색, 그다음에 SPD 빨간색 이 두 당이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에는 그 과반수 획득이 어렵겠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실제 그 투표를 까보니까 열어보니까 자, 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402석이 돼요. 402석. 그러니까 372석, 402석, 368석이 이제 그건데 메하이트 그 기준인데 과반수 기준인데 과반의석 기준인데 자 402석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나 둘 다 원하지 않는다. SPD도 원하지 않고 쟤들하고는 지겹는데 더 이상 뭐 신물이 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암펠 코알리죠. 암펠은 이제 신호등이란 얘기인데 우리 신호등 가보면 이제 빨간색도 있고 무슨 뭐 초록색도 있고 그 노란색도 있고 그런데 자 그래서 SPD 빨간색 그 다음에 FDP 노란색 그린에 그 녹색 초록색 이 세 당 간의 연정 자 이것이 이제 그 가장 그 어트랙티브한 그런 걸로 지금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고려가 되고 있고 자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자마이카 코알리지온에서 자 CDU, CSU, SPD는 빼고 비록 우리가 요번에 2등 했지만 자 우리가 FDP하고 녹색당하고 해서 자마이카 국기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까만색, 녹색 이런 연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도이칠란 코알리지온에서 이제 전통적인 그 여태까지 쭉 그 독일 그 건국 이래로 계속 해왔던 그 FDP의 연정 그러니까 흑, 적, 노 그래서 흑색, 적색, 노란색 FDP까지 자 이런 그 방법도 있다.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CS 그 셰프 마쿠스 즈다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SPD 너희들이 앞으로 그 정권 구성하면서 예컨대 그 동독을 중심으로 하는 좌파당 링케하고 그 다음에 녹색당하고 이렇게 만약 그 연정을 구성한다면 우리는 즉각 너희들에 대해서 미스트라운스 포툼 불신임 그 투표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겁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일은 절대로 그 좌회전에서 좌선양 좌편향으로 가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거를 확실하게 그 옐로 카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허튼 짓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거를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대로 이 SPD하고 녹색당하고 FDP 코알리지온 이게 지금 제일 어트랙티브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제일 관심 있게 이제 거론될 그런 그 연정 대안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들 하는데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SPD 올라프 숄츠는 뭐라 그러냐면 내 그 가장 좋은 그 연정 파트너는 녹색당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 우리 독일 그 차후 그 국가제 중에서 가장 큰 그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기후변화 기후변화 이런 거 어떻게 대응하느냐 대처하냐 이런 건데 여기에 또 가장 큰 그 평점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녹색당이고 그래서 리블링스 코알리지온 해서 SPD의 그 파트는 녹색당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로드 그린 이거는 좋은 이제 그 대안이 될 수가 있겠다. 그 선택이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SPD가 그리는 그 정책 자체가 좀 비슷합니다. 이제 약간 그 스펙트럼 그 좌측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페메겐슈토야 그래서 이게 재산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로커롱 대 슐든브렘제. 슐든브렘제 하면 이게 debt 브레이크 이겁니다. 그러니까 연방주 예산이나 국가 예산주 예산 이거를 설사 구멍이 좀 난다고 그래서 외부로부터 뭐 빌려다가 메꾸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런 건데 야 이거 뭐 복지 정책 하다 보면 조금 예산이 빵꾸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완화하자 이런 측면에서 정책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SPD하고 그린이가. 자, 그 다음 올라 숄츠는 이제 그러나 이제 그린하고 약간 그 차이를 보는 거는 그린에는 2038년 그 이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이거를 완전히 그 이행을 하자 하는 건데 이거 좀 그때까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이제 올라 숄 SPD의 그 입장이고
그 다음에 그 FDP가 만약 여기 끼어들 거예요. 노란색 FDP 그 자민당이 끼어들 경우에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티안 렌너 이 사람은 그 FDP 수상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eine linksverschiebung der Politik mit höheren Steuern zu verhindern. 그래서 자 지금 너들 복지정책 자꾸 강조하면서 세금 자꾸 올리고 그러면서 뭔가 지금 이제 좌편향 그 좌쪽으로 기우는 거 이런 그 정책에 대해서는 나는 근본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FDP 자체는 자 이게 리베랄리스무스 자유주의를 강조하고 이제 경제 이 자유화 이런 걸 강조하고 가급적 그 세금을 뭐 이렇게 많이 올린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반기를 어떻게 하면은 이 저 업자들 그 저 기업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재량권을 줄 건가 이런 그 정책을 펴는 것이 FDP이기 때문에 FDP하고 노선이 좀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완전히 이 린너는 자 이거 저 뭐 이 지금 현재 로크린 겔베 코알리치온 이거 완전 배제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반드시 분데스 피난스 미니스터 이 자리는 우리 FDP가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 로크린 겔베 코알리치온 자 이것이 란데스레기어룬 그 연방 차원에서는 지금 가동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라이나 팔츠 여기서 올해 그 주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가동 중이다. 3명의 그 여성이 지금 현재 전부 집권당을 구성해서 연방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당면 과제 해결 능력 관련해서 정당별 평가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서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wichtigste Problem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독일이 안게 될 그런 어려운 문제들. 첫 번째가 클리마슈츠, 아까 그 기후변화. 여기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뭐 이런 거. 이게 무려 46%가 되고, 왜냐하면 지난 그 7월 달에 대홍수 겪고 나서, 하여튼 이런 그 참혹한 현장을 과거에 경험한 적이 이처럼 그 큰 거는 그 드물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급하게 그 부상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현상 그 다음에 연금 그 다음에 플리틀링의 자 이게 난민 유입하는 문제 그 다음에 소циальная gerechtigkeit 자 이거 이제 사회복지하면서 어떤 이 정의 사회적 정의 구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슐레, 학교, 뭐 교육, 뭐 이런 문제.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 중요한데, 자, 어느 당이 가장 이런 난제들을 잘 끌 것인가. 여기에 대한 유권자 해답은, 자, 클리마슈츠, 이건 당연히 녹색당이다. 녹색당이 제일 잘할 것 같고, 코로나, 예방, 대책, 이거는 지금 현재 집권당 앙겔라 메르켈 정당 CDU-CSU가 잘할 것 같다. 그런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소циальная gerechtigkeit 이거는 SPD 3인당 사회복지 그다음에 사회정의 이런 것들은 3인당이 잘할 것 같다. 그다음에 이 난민 유입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앙겔라 메르켈 정당 그다음에 렌테 이것도 3인당이 잘할 것 같다. 빨간색 그다음에 슐러 빌딩 이것도 빨간색 3인당이 잘할 것 같다. 이런 그 평가를 골고루 그 정당별로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독일은 과연 미래에 대한 그 대처 준비 이런 것들이 뭐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그 질문들을 유권자한테 던졌을 때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 39%가 뭐 그런 대로 그런데 57%가 미흡한 것 같다 이제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자 하면은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한 국가의 선진국가가 되려면 지금 현재 최소한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만약 한다면 이 정도 수준의 이 정도 무게 있는 토픽을 던지고 우리 유권자들을 계속 그 견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독일이 대단히 그 선진국이고 지금 독일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선거를 앞두고 이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이 사람이 대통령인데 연방 대통령 분데스 프레지덴 대통령인데
이분이 이제 말씀은 독일의 그 미래대책 과제는 아까 코로나 팬데믹, 그다음에 클리마 반대, 기후변화, 그다음에 디지털리지어룽, 디지털 화하는 거, 그다음 빌딩 플레게, 자 교육 이런 문제, innere äußere Sicherheit, europäische Zusammenarbeit, 그거 이 안보 문제. 그 다음에 유럽 내 EU 내에서 어떤 협력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우리 앞으로 독일이 이제 안고 나가야 될 그런 큰 과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앙겔라 메르켈 수상의 빈자리를 과연 누가 메울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겨놓고 가는 그 릭케 빈 공간, 이게 keine inabsehbare Zeit fehlen können 해서 자 조만간 무슨 뭐 시간이 좀 가더라도 그녀의 이 앙겔라 메르켈 수상의 그 빈자리 이거는 그 누구도 채우지 못할 것이다. 이런 그 테이제에 대해서 자 유권자들은 어떻게 응답을 하냐면 자 60%가 동일합니다. 맞아. 앙겔라만 한 사람은 없을걸?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지지자들 자 CDU 지지자들은 73%가 그 다음에 SPD 지지자들 54%. 그러니까 초당적인 그런 그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 앙겔라 메르켈이다. 그러니까 CDU, CSU만 지지가 뭐 이렇게 높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야당 다른 당들도 전부 지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링케 좌파당 62%, 좌파당은 62%. 물론 뭐 앙겔라 메르켈 동독 출신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심파티가 있는 거죠. 자 뭐 그런 점도 있고 그러나 그야말로 그 수상으로서 이쪽 저쪽 다 아우르면서 그야말로 수상으로서 그 직을 그야말로 성실하게 그야말로 멋지게 잘 수행을 해왔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독일 유권자들이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성별 지지 정당을 보면은 자 이제 여성인 경우에 어느 당 그 CDU, CSU, SPD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녹색당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 여성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남성들 가운데는 이제 그 FDP 요게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여성들보다 이제 높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령별로 그 정당 선호도를 보게 되면은 자 누가 그 CDU를 지지하는가 볼 때 자 이 까만색 점점 올라갑니다. 그렇죠. 젊은 층서부터 이 60세 이상까지 자 60세 이상 이 고령자들이 더 많이 지지한다. 젊은 층으로 갈수록 줄어든다. 그 다음에 SPD도 약간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고령층으로부터 젊은 층으로 가도록 이렇게 줄어든다. 이 얘기는 대단히 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 거대 국민정당, CDU, CSU, SPD, 3인당 이 두 개의 정당은 이 세 개의 정당은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그 트렌드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의 그 목소리,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의 그 입맛에 맞는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라올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다른 정당 이거 AfD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 30대 40대가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 FDP 같은 경우는 자 갈수록 젊어질수록 점점 더 인기가 좋다. 이건 대단히 또 앞으로 그 미래가 좀 창창하다. 이런 정당이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이 그 선호하는 정당이다. 그러니까 리베랄리스무스 이것이 그러니까 정치뿐만 아니고 경제에 있어의 리베랄무스 이건 젊은 사람들에게 코드하고 맞는 거다. 이런 얘기죠. 가급적 규제 없애고 그야말로 정말 규제 없이 기업 활동할 수 있고 뭔가 자유를 더 많이 주고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그와 같은 그 철학 자체가 젊은이들한테 부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보면은 링케 이거는 이것도 링케도 이제 젊은 층으로 갈수록 미흡하지만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린은 이건 완연하다. 확연히 젊은 층으로 갈수록 녹색당은 인기가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FDP 그 다음에 이 그린은 이런 거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유권자로부터 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당이 되겠다.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90년부터 이게 녹색당 추인데
자, 지난번 2010년 8.9고 요번엔 뭐 15%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시사점파 15%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가는 치솟는 거죠. 계속 그 상승 곡선을 긋고 있다. 그다음 직업별 정당 선호도를 살펴보면은 자, CDU, CSU, SPD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SPD 빨간색 같은 경우는 아바이터, 이게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그 다음에 앙게슈텔터, 이게 회사원들, 이 지지가 비교적 높은 걸 알 수 있고, 그러나 CDU는 베암트, 공무원들, 그 다음에 이제 젤슈텐디게, 이게 이제 자영업자들, 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복지, 뭐 이런 거를 강조하는 SPD는 아무래도 아바이터, 노동자, 그 다음에 회사원들이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노조를 갖춘 그런 회사원들. 그 다음에, 자, 여기 RFD 같은 경우는, 자, 17% 이 파란색 큰 데가 이게 아바이터, 노동자들이, 지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FDP는 자영업자들이, 자, 여기 18% 셉스탠딩의 자영업자들이 지지를 한다. 이제 이런 성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링케는 뭐 거의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이 그린은 녹색당은 보면, 자, 이 베암트, 공무원들도 제일 높다. 그 다음 셀프스탠딩이 제일 높다. 그래서 앙게슈텔트도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탄탄한 중산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녹색당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탄탄한 지지층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 수준에 따른 정당 선호도를 보면은, 자, 맨 좌측 이제 하업슐 압슐루트 해가지고, 자, 이것은 무슨 이 중고등학교 시시한 무슨 그런 완전히 초등학교나 그런 수준의 하업슐에 나온 그런 수준. 그 다음에 미틀러러 라이프,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중학교, 그 다음에 실업고등학교 수준, 이런 수준. 그 다음에 아비투어도 이제 대학 가려고 제대로 인문계 나온 그런 수준. 그 다음에 혹시 이건 대졸자들. 그래서, 자, CDUCS는 여전히 하층도 많다, 지지자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SPD도 마찬가지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학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단계에서 전부 이 보수당, 아니면, SPD 진보당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RFD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학력이 좀 밑에 있는 층들이 지지를 하고 있고, 그러나 FDP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학력이 좀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지를 한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링케도 마찬가지로 갈수록 이제 조금씩 고학력자들이 지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녹색당도 마찬가지. 자, 녹색당에서는 완전히 이 고학력자들이 이 녹색당을 지지하고 있다. 아까 녹색당 같은 경우는 자,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직군들이,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이 고학력자도 지지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나이스한 정당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알터나티브 퓨 도이чл란드, 이건 극우 정당이라고 그랬는데, 자, 여태까지 쭉 보면은 주로 이제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커왔다. 그런 얘기예요. 동독 지역으로. 요번에도 삭슨 안할트 20.8%, 삭슨 이쪽에도 이제 완전히 AfD, 아성이고, 드레스덴 같은 경우도 아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동독을 기반으로 한 그런 정당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동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정당이 이제, 링케, 좌파당인데, 요번에는 이제 4.9로 팍 주저앉았지만은, 자, 그래서 이 동동 내에서 이 두 당 간에 어떤 이런 이니셔티브를 잡는 그런 앞으로 추세가 이어질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의 이쪽의 당 색깔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링케가 가지고 있던 거, 예컨대 사회복지나 무슨 이런 것들은 전부 SPD나 이런 거 다 뺏어갔습니다. 다 뺏어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이제 좀 인기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AfD 이건 그래도 여전히 지금 현재
뭐 난민 유입 반대라든지, 그러니까 그 동독 그 시민들이 주민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떤 이런 사회적인 갈등, 그 다음에 정신적인 갈등, 사회적인 통합, 내적 통합 뭐 이런 문제 관련해 가지고 또 그 어떤 이 저 사회 저 진출하는 문제나 이런 것 관련해서 상당히 그 열등감이 많고 불만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그 대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FTA는 그 동독에서 그래도 계속 그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링컨은 대단히 그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투표율이 75%뭐 76.2%뭐 8% 뭐 그랬는데, 자 75%를 이렇게 가정했을 경우에 비투표층이 무려 25%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려 그러니까 6천만 명이 그 유권자라고 봤을 때 약 한 1,500만 명이 비투표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 안 한 사람들의 숫자가 SPD 지지자, CDU, CS, union 지지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 비투표층이 많은데, 앞으로 독일이 어떻게 자 이 비투표층들을 앞으로 독일이 이 비투표층을 이제 공략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당에서 큰 그 과제가 되겠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독일 총선 그 선거제도 시작점, 이제 거대 정당은 이렇게 전부터 내려앉고 있고 이 추락하는 추세고, 그 다음에 이 녹색당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다. 여기서 앞으로 그 닥칠 문제점, 국가 과제,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점을 해서 자 여기에 걸맞는 정책들을 개발해야 유권자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그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 9월 26일 날 이제 총선뿐만 아니고 메클렌부르크포먼 여기서 이제 란탁스파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를린에서 아비게온덴하우스, 이것도 마찬가지 그 주차원의 그 선거인데, 자 이 선거가 있었는데 전부 SPD가 제1당으로 올라갔다, 확보했다, 자리를 굳혔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자 그런 의미에서 9월 26일은 이제 CDU, CSU한테는 완전히 그 완패한 날이다, 3전 3패의 날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르민 글라슈트, 자 칸슬러 이제 칸디닷 그 후보자 입지도 이제 완전히 그 쭈그러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프랑크팔터 슈타인마이어 빌담 손탁, 자 마지막 투표날 이제 강조를 한 것이 연방 대통령이 자 우리 함께 전부 투표하러 가자,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자 우리가 투표를 하자,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부 투표 참여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이 데모크라티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적극 그 개입을 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만약 우리가 투표하지 않으면 라산드러 퓨지켄샤이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이제 결정하게 만드는 그런 꼴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투표를 한 표 행사하는 이것은 나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거를 포기할 경우에는 이것은 다른 사람이 다른 그들의 그 미래를 구축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투표를 동결했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 사용 완전히 금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수개표,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본받아야 될 것 같고, 특히 그 4.15 부정선거를 보면서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최근 그 국토보건 그 박주현 변호사 또 태우 변호사가 이제 어제 그 얘기를 한 건 뭐냐면은, 자 영등포 그 다음에 연수을 자 이걸 전부 재검표를 하면서 선관위로부터 통합선거인 그 명부를 전부 교부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우스꽝스러운 그런 현상들이 목격이 되냐면은, 분석이 되냐면,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선거인명부 관내 사전 투표자 수하고 개표 상황표 수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선관위 통계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일치해야 정상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번 그 독일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자 이 선거인 명부, 이것이 모든 선거의 승패를 가름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이 선거명 벨러 페짜니스 여기는 지금 현재 자, 그 전부 그 예컨대 그 멜대암 이런 데서 전부 통계를 주민 통계를 받아가지고 자 거기 1번서부터 전부 적어가면서 이제 성명도 기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과연 우편 투표를 한다 그러면 그 옆에다 비고난에 W 써놓고 자 발샤인 W 써놓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찍찍 그어놓고 자 그래서 그 비고난에 빈칸이 있는 사람만이 유일한 유권자다. 당일 그 투표하러 온 사람이다. 그래서 자 거기 빈칸이 있는 사람, 그 이제 저 슈팀세텔 어페아메이커라고 그러는데 그 빈칸이 있는 사람들 그 숫자하고 그 다음에 김동명이가 예컨대 우편 투표를 했으면은 자 우편 투표는 반드시 내 우표지 저 투표지하고 그 선거증을 반드시 그 저 투표소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선거증 이거하고 선거증이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동명이 그 우편 투표지는 자 투표함에다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선거증은 거기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자 선거인 명부하고 대조해서 자 우표 자 사전 투표 김동명이 그 우편 투표라도 우편 투표지 선거증하고 요 두 개 숫자를 합하면은 반드시 같은 숫자가 투표함에서 나와야 된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단추면서도 제일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독일 그 선거에서 배운 건데. 자, 여기서 그러니까 선거인 명부, 관내 사전 투표에서 뭐다음에 선관위 통계, 그 다음에 실제로 개표할 때 이게 전부 맞아야 되는 정상이다. 그렇죠? 그런데 요번에 이걸 쭉 봤더니 자, 관내 사전 투표전 한 표처럼 모두 한 표 차로 전부 맞춰놓고 그 다음에 동별로, 자, 여기 지금 동별로 전부 있는데, 명부상 투표자 수하고, 개표 상황표, 선관위 통계에 평균 300표가량이 플러스 300, 마이너스 300,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모든 동에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국토본 평가는 뭐냐면은, 자, 300표가 플러스 300을 했다는 의미는 자 이건 유령 투표가 300이 있었다는 의미고 그 다음 마이너스 300표 했다 하면은 이거는 도둑 맞았다 이런 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동에서 전체 그 동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한마디로 이제 빅데이터로 자 예컨대 전부 어떤 특정 선거구를 갖다 지목을 하고 그래서 그 필요한 그 이길 수 있는 그런 표수를 전부 다 계산을 하고 그래서 관내 사전 투표 총수를 미리 설정을 해놓고 그랬다 했다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그게 이제 동하고 같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지금 못한다 이거지. 정교하게 다 맞출 수가 없었다 이거지. 그래서 그 프로그램상 그런 그 조작 한계로 인해서 어려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거를 전부 그냥 일괄적으로 플러스 300, 마이너스 300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조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어제 그 발표를 했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독일 총선을 보면서 이 선거 투표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일이 손으로 세가면서 그 다음에 자 한 사람하고 끝났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다시 한번 그 fear augen principle 해서 two man rule 해서 다시 한번 그 체크하고 뭐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수개표 해야 되고 전자개표기 이거는 일체 쓰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선거인 명부 관리가 정확해야 되는데 선거인 명부 그 투표수하고 그 다음에 우편 투표자 그 선거증하고 이런 것들이 플러스했을 때 반드시 그 투표함 내 투표지 수하고 일치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4.15 부정선거인은 즉각 그 특감 실시로 이제 완전히 그 규명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국토본의 지적 이거에 대해서 즉각 해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검찰은 전 지역구 통합선거인 명부를 즉각 압수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은 자꾸 미룰 게 아니라 지금 104개나 남았는데 재검표 대상이 자 이런 것들을 그 실제 그 투표 여부를 즉각 그 조사하라. 그리고 자 이거를 재검표를 매일매일 무슨 자꾸 미룰 게 아니라 동시에 전부 다 진행하라. 그 다음에 4.15 총선이 무효라는 선언을 이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서 이제 독일 총선과 관련된 세 차례의 영상을 전부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다시 독일 통일 선시정 그리고 바람직한 한반도 우리 통일 방안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그 세 가지 영상, 그러니까 과연 북한 내 급변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을지, 또 이것이 앞으로 일어난다면은 그 독일식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문제들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